안녕하세요. 이틀 만에 돌아온 총세롬입니다.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진바닥일지 아닐지는 2주가 지나든 4주가 지나든 일정 시간이 지나봐야지 진바닥이 아닌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1년 6개월 만에 최저점 코스피가 최저점을 기록했다라는 어제 뉴스에서 오늘 뉴스는 일단 죽고 보자 이런 뉴스죠. 코스피가 2%를 상승하는 그런 날이 많지는 않죠. 물론 그 이상 빠진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버라이어티 하긴 했죠. 3100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제 한 2550선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550포인트가 지금 밀렸다가 오늘은 반등이 나온 상태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약세장이 지금 진입된 거냐 아닌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주식을 이제는 살 땐가, 바닥인가, 아니 조금 더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이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짝 중간에 계단식으로 떨구기 위한 그 단계일 뿐이지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다. 그 사이에 미국 CPI도 나왔고 PPI도 나왔죠. 둘 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부분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양매수가 들어온 것도 맞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공히 코스피가 2%, 코스닥이 2.3% 이렇게 좀 반등을 줬는데, 밤사이 미 본시장에서는 혼조세, 글자 그대로 알 수 없는, 하지만 읽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 사태는 진정된 거 아닌가 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스닥은 이제 그나마 보합 상승,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 시간 실시간으로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오전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중국 시장, 우리나라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 양시장이 모두 선물이긴 하지만, 미국은 다우 나스닥 선물이 다 1% 가깝게 2% 가깝게 이렇게 상승 중이고, 상해 지수도 보이지만 상해도 지금 1% 가깝게 반등,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고, 굳이 일본을 예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정하거나 일본을 따라가는 부분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니케이도 지금 2.6% 상승 마감했죠. 물론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공이 어떤 시장 막론하고 떨어지지 않은 시장은 없죠.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2% 넘게 급등이 나왔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일본이나 홍콩 일단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던 부분의 포지션을 정리하고, 오늘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개인만 조금 많이 역대급으로 조금 많이 판 그런 시장이었죠.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옵션 만기도 지났고, 오늘은 더더구나 이제 폭락장, 목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야, 이거 이러다가 글자 그대로 또 다른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거의 퍼펙트 스톰의 전조처럼 어제 분위기로 거의
2500선 2500이 깨지고 거의 이제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라는 분위기까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급반등 나왔죠.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로 54포인트가 올랐고 54포인트가 올랐고 일단 2600까지는 다시 돌려놨어요. 2600까지는 다시 돌려놨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 공포는 없어졌죠.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요일날 주가가 빠지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떨어지던 주가가 금요일날 반등이 좋고 뭐 미국 선물이 됐든 지금 유럽 시장이 개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개장한 유럽 시장도 있으려나요? 이런저런 변수들이 그렇게 뭐 지표 부분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뭐 환율도 1290에서 다시 꺾였죠. 1290에서 꺾여서 지금 1282이고 물론 뭐 유가는 계속해서 조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종목 분위기는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친 분위기긴 한데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5월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이 좀 태풍의 핵 지금 이 하락 추세가 더 거세질지 아니면은 여기까지인가 보라면서 추스리고 이제 반등의 서막 반등의 서막이 시작될지 5월 한 달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달부터 조금 뭐 2700 이상 뭐 2800 2900 이렇게 가주길 원했지만 분위기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뭐 5%씩 반등하는 날도 있긴 하지만 오늘 뭐 견조하게 2.5% 정도 66,500원이었고요. 근데 좀 뼈 아픈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뭐 기관 외국인들이 담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개인들이 많이 살 때 반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HLB 했다. 리보세라님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임상 관련돼서 기대감. 물론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종목 이야기할 때 한번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해 볼게요. KG 뭐 ETS 스틸 케미칼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인데 좀 생각했던 것과 좀 틀리더라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맞는데 본 입찰에서 이 KG 그룹보다 돈을 더 높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가 인수할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장중 내내 뭐 20% 가깝게도 상승이 나오다가 다 마이너스로 끝났죠. 마이너스 끝나는데 뭐 이거는 금요일인 부분도 있고 일단 한번 털고 가겠다는 거죠. 개미 털기 전형적인 개미 털기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 KG 그룹주들 지금 시간에는 거의 다 뭐 이 떨어진 가격부터 카운트니까 이 떨어진 가격에서 거의 뭐 100%다 상한가 찍었다 10% 상한가 찍어 시간의 상한가다라고 말씀 못 드려도 어느 정도 상승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예측하고 저 자리에서 종가 베팅한 분들은 그냥 편하게 월요일 시장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KG ETS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뭐 한 22,000원? 22,000원 언저리가 조금 평균적인 움직임의 가격이었는데 KG ETS가 보시면은 고가가 23,950원 이렇게 찍혔으니까 한 22,000원대에서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18,800원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 물린 거죠.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 물렸어요. 토론 게시판 잠깐 볼까요? 물린 개미들. 주말에 시간에서 단타 쳤네. 제로 소멸. 자, 시외에서까지 개미 꼬셔갖고 물량 다 넘기고 튀네.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장난질을 쳤다는 얘기네요. 뭐 어쨌든 공시 나왔을걸요? 공시 나왔나요? 인수예정자 선정 이거는 기사고 아마 공시 자료로도 회사에서 공시를 내지 않았을까. 어차피 법원에서 선정 우선 협상 대상자로 법원에서 난 거니까 이건 공시가 아마 나왔을 거고 그에 비해서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부터 분위기가 안 좋긴 했어요. 쌍용차가. 쌍용차가 아니라 쌍방울.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600원? 원래 그 가격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뭐 시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움직인 종목들이 많긴 했는데 종목 가가지고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 영상이 길어지면 잘랐다가 1부, 2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뭐 최근에 뭐 에프로젠 메디신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뭐 최근에 공시 나온 부분은 뭐 늘 하던 이야기, 뭐 유방암 관련돼서 뭐 항체 기술, 뭐 특허 관련된 공시 하나 나왔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늘 하던 추가 상장 한 뭐 10만 주까지는 아니고 몇만 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이슈도 없고, 물론 이슈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물 밑에 잠복되어 있는 부분, 뭐 합병될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뭐 물 밑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치고받게 하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기사가 뜨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워요. 이미 뭐 있는 이슈, 없는 이슈, 미래에 대한 어떤 제 뇌피셜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 뭐 5월 11일 날 투자 판단 관련돼서 뭐 이름도 어려운 탈산 탄산 탈수소와 효소, 유방암 등 뭐 고용암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항체, 이스라엘 특허, 뭐 호주 특허 나왔다가 뭐 어디 특허 나왔다가 이제 이스라엘 특허까지 나오네요. 조금 그렇죠. 특허 활용 계획 보시면은 에이프로젠 계열사인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충북 오송 공장에서 이 임상 치료를 생산할 계획 예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글로벌 임상 시험에 착수해 신약으로 개발할 계획임. 뭐 그 최대한 빠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또 주주들한테 슈킹할 건지가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주들한테 슈킹 쳐가지고 임상 시험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왔던, 이미 슈킹 친 돈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바이오로직스 공장이라든지 잘 돌아가고 있는 에이프로젠 제약 회사라든지 여기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매출에 따른 이익금으로 회사가 뭔가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주들한테 어깨를 짓눌러 가면서 뽑아낸 돈으로 회사를 굴릴 건지,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 회계의 기본 가정이죠. 기업의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실체가 있는 기업, 유니콘 기업, 대한민국 최초의 제약바이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유망한 회사에다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건데, 이 유망한 회사의 가장 첫 번째 가정이 뭡니까? 이 기업은 계속 기업이다. 그쵸? 한정된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그냥 가정상으로는 영원한 거죠.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투자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뽑아 먹을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계속 기업의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주 가치가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모멘텀, 매출, 영업이익,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합병을 해봤자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고, 지난번에 뭐 1,500원 깨진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장중에 깨진 부분이고, 어제는 종가상 깨졌죠. 1,475원. 그랬다가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1,500원대 위로 올랐던 부분. 그때도 말씀드린 건 그게 마지막일지는 저도 몰라요.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시 1,300원, 1,200원 간다는, 안 간다는 얘기도 전혀 드릴 수 없는 건데, 지금 워낙에 뭐 합병 관련된 찬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밀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분위기는 좀 눈치 작전, 조금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뭐 이게 지금 하루
하루 뭐 살짝 뭐 2, 30원 올랐다가 2, 30원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막상 주주분들도 어차피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고인물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기존 주주분들이 많은 부분이어서 첨예하죠. 그래갖고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뭐 우여곡절 끝에라도 결국 합병은 되지 않을까. 합병되고 나서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태를 쭉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오늘 제가 뭐 이걸 딱히 비교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HLB처럼 HLB라고 돈 버는 회사인가요? 여기도 돈 못 벌어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마이너스 1000억, 매출이 600억, 700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이면은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굳이 다른 걸 보시면은 뭐 이 정도는 다를 수 있죠. 시가총액이 곱하기 10이라는 거. HLB와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그리고 뭐 여기 오늘 오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미천국, 뭐 개미지옥, 뭐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 표적 항암제 미국 최종 임상 효능 확인 소식의 상한가. 13일 코스닥 시장에서 두 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HLB 생명과학 상한가 찍었죠. 그리고 HLB는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상한가는 못 말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래요. 이거는 뭐 미국 최종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패한 걸로 나와 있죠. 근데 FDA에서 야 너네들 효능 안 돼. FDA에서 효능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게 2019년인가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뭐 했어요. 뭐 중국 항서제약인가요? 여기다가도 뭐 약을 팔고 여러 가지 뭐 유럽 뭐 논문에다도 싣고 뭐 여러 가지 북치고 장구치기를 했는데 HLB는 전날 암 환자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 중국 항서제약 이거는 뭐 원래 하던 이야기잖아요. 중국 쪽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이거잖아요. 미국 최종 임상. 미국 최종 임상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그냥 소문 찌라신가요? 항서제약은 중국 이야기는 뭐 이거 어차피 검증 안 된 거 가지고 계속 얘네들끼리 계속 약 팔아먹고 이야기 해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다른 소식이 있는지 잠깐 토론 게시판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은 뭐 시혜상 매수 잔량 11만 주 분위기는 뭐 일단 가격을 이빠이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린 거죠. 유의성 확보 HLB 29% 급등 통계적 유의성 확보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어떤 통계적 유의성이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미국 임상 3상에서 또 말이 살짝 바뀌죠. 자, 임상 3상 우리나라 중국 미국 대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근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HLB도 뭐 이게 지금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FDA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유효성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계속 팔고도 있고 그거예요. 뭐 근거가 있나요 지금? 뭐 기사가 뜨긴 떴어요. 기사가 떴는데 이게 근거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 유효성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다. HLB 이거 허위 공신해가지고 주가 나락갔던 회사잖아요. HLB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뭐 이거를 통계적 유효성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그거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통계적 유효성이 누가 증명해 줬냐고요. 누가 증명해 준 거가 중요하죠. 회사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거 제가 굳이 기사까지 검색하진 않을게요. 이거 2019년도에 FDA에서 빠꾸 맞은 거잖아요. 리보세라니. 제로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이슈화를 시키고 뭐 제가 지난번에 뭐 국내에서만 팔지 말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만드는 약 오송 공장 돌려가지고 뭐 중국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세계가 됐든 팔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팔아봐야죠. 지금 HLB가 하는 것처럼 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뭐 근거 있습니까? 그냥 그런 뭐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됐다고 회사가 주장한다. 회사가 발표했다. 근데 그거를 뭐 FDA에서 승인해줬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EMA에서 승인해줬다든지 뭐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소제약에서 중국에서 지금 이 약을 팔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미미해요. 미미하고 그냥 자기들이 짝짝꿍해갖고 우리는 그거 뭐 병용 투여하면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라고 팔고 있는 거니까 뭐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거지. 누가 어떤 저명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인평상상이 완료됐고 그거를 인증해줬고 판매 허가를 내줬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찌라시죠. 그거라도 하라고요.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그런 거라도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매출을 계속 만들고, 뭐 중국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HLB 쪽은 모르겠지만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새 대표를 데려왔고 여러 가지로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선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런 거라도 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HLB를 뭐 살짝은 뭐 그렇다고 무조건 저게 뻥이다, 무조건 뜬구름 없는 이야기고 무조건 알맹이가 없이 조금 허황되게 거품으로 주가가 떠오르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 뭐 2021년 뭐 게임스탑, 뭐 한국의 게임스탑 운동을 주도하겠다 이러면서도 주가 한번 빵 뛰었다가 나락갔죠. 뭐 5만원 6만원 찍었다가 지금 떠오르기 시작하는 2만원 대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HLB가 보시면은 뭐 3만원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43,900원 오늘 고점 찍고, 이거 시간에 잠깐 볼까요? 뭐 시간에서도 뭐 핫하긴 핫할 텐데 시간에 그대로 이제 상 말았네요. 조금 부족했던 25.74%로 마무리했던 부분에서 모자랐던 3.29를 나머지를 말아서 시간에서 상을 말았네요. 그렇고 그런 거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하자.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조금 빗대서 HLB 빗대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HLB가 뭐 좋다, 그건 1도 아니에요. HLB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시장 열렸다, 곡소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무지하게 흔들겠죠. 물론 뭐 다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접근하면은 힘드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저가가 아니라 고가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3만원 밑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40% 이상 뜬 자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HLB가 6만원 근처 간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면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저점 매수가 정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장에서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존 종목들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 종목을 찾아볼게요. 크래프톤도 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꾸준하게 계속 이어질지는 지금은 사람들이 뭐 집에서 게임만 하는 시절이 아니라 밖으로 활동이 커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젠이랑 SD 바이오 센서도 사람들이 뭐 안 좋다 막 그런 부분인데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젠도 마찬가지고 이거 두 종목 모두
거의 뭐 1분기 최대 실적 났죠. 뭐 굳이 뭐 SD 바이오센서가 더 높다, 뭐 시젠이 뭐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영상 잘랐다가 SD 바이오센서하고 시젠 뭐 요쪽으로 진단키트 쪽으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유튜버고요. 뭐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리딩해갖고 제가 책임진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투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업 투자자로서 뭐 힘든 시기 또는 좋은 시장이 좋을 때도 조심하는 이야기, 그런 어떤 멘탈,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서 주식 투자 이야기 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